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부유함.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위의 말처럼 되고 싶으면 아래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어느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다. 돈은 사악하다. 나는 가난하지만 깨끗한 사람이다. 부자들은 사기꾼이다. 나는 돈을 밝히거나 돈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돈은 들어올 때보다 더 빨리 나간다. 나는 항상 빚에 쪼들린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부모님이 가난했으므로 나도 가난하게 살 것이다. 예술가는 돈과 거리가 멀다. 남을 속이지 않고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죄송해요. 내가 졸립네. 항상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간다. 나는 그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나는 많은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돈을 벌 능력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산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 만약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한다. 불경기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다. 나는 부자를 경멸한다. 힘들게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이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 중에서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다고 느껴지는가? 위의 문장은 모두 낡고 한계가 있는 생각이다. 이 중에서 당신의 가족이 돈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떼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념이 우리에게 붙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왔건 간에 이 중에 당신이 믿는 생각이 있다면 부유해지기 위해서 얼른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유해지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다. 돈이 있고 없고는 당신의 마음속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자격. 우리가 부유해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이 당신에게 빠져나갈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을 것이다. 이게 기네. 다음의 예를 보라.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들뜬 채로 저녁 수업에 들어와서는 $500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그는 강의 내내 계속해서 말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복권에서 돈을 딴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것은 그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500의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그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했다. 다리를 치료하는데 $500가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부유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변화에 겁을 먹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로 자신에게 벌을 준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면 일이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니 청구서에 집착하지 마라. 빚 문제에 집착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우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준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을 세어보라. 아니면 모래를 한 주먹 쥐고 모래 아래 개수를 세어보라. 한 나무에 열린 잎의 수를 세어보고 유리창 너머로 떨어지는 빗방울의 수를 세어보라. 토마토 한 개의 씨가 몇 개인지를 세어보아도 좋다. 각각의 씨가 토마토 나무가 돼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토마토 열매를 열리게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가진 것이 늘어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사랑으로 축복을 내리고 싶다.
나의 집, 난로, 수도, 전등, 전화, 가구, 배관시설, 가전제품, 옷, 자동차, 직업, 돈, 친구들, 시각과 청각과 촉각과 후각, 걸을 수 있는 능력, 이 놀라운 세상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부족하고 한계를 경험하게 만든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만 돈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친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사람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아들여라.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자연스럽게 받고 베풀어라. 웃으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라. 이런 식으로 당신이 받을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우주가 알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지금 말이죠. 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을요. 네, 오늘 그러면 긍정학원 어제 피드에 올린 거 함께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제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린 거요. 꼭 입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다. 나의 내면은 성공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성공의 법칙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는 성공에서 성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린다. 모든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위대한 성공으로 도약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인생은 당신의 편이고 모든 일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한 상태로 펼쳐질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라 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의 성공 습관 시크릿은 다 읽거나면 뭐 읽을까요? 제가 하나 생각한 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을까 생각하기도 했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거의 필독서던데 그걸 읽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훨씬 조금 더 쉽긴 할 거예요. 네. 자, 오늘의 today's secret is about your mission is to take care of yourself.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 144쪽이고요. 네, 계속 읽을게요. 당신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 인간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에 누가 개입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배우자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 스스로 자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하지 않으면서 그 누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즐거이 여기기라 기대하겠는가? 끌어당김의 법칙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려면 당신은 먼저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대우받기 바라는 대로 자신을 대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없다. 행동은 강력한 생각의 결과고 따라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난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 신호는 계속 전송될 테고 사람들은 더욱 당신을 잘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다. 원인은 당신의 생각이다. 당신은
반드시 자신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하고 그 신호와 주파수를 전송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를 움직여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넘치게 하리라.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천만에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철저한 결핍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희생은 모두가 즐길 정도로 충분치 않으니 내가 안 받을게 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은 좋지 않고 결국 분개로 이어진다. 우주는 모두가 누릴 정도로 풍요롭고 자신의 소망을 끌어당기는 것은 각자가 할 몫이다. 우리는 남을 대신에 끌어당겨 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고 대신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임무는 자신을 챙기는 것이다. 유쾌하게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면 그 파장이 가까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해결책이 되라. 남한테 부디 나를 데려가세요. 그리고 내게 더 많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스스로 자신에게 더 많이 베풀어라.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베풀고 자신을 가득 채워서 남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하라. 사랑을 얻으려면 자신을 가득 채워서 자석이 되게 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며 자랐고 그 결과 자신이 무가치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끌어당기게 됐다.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무가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상황을 끌어당겼다. 당신은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연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사랑을 그토록 많이 베푼다는 발상이 너무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고 느껴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볼 수 있다. 무한한 존재인 신이 명한 대로 자신이 돌보는 일, 이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고 타인에게 영원히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네. 먼저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따라서 반드시 먼저 당신을 돌아봐야 한다. 먼저 자신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할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나는 모범이 될 것이다. 기쁨을 느낄 때는 베풀려고 생각할 필요 없다. 자연히 흘러넘칠 테니까. 네, 오늘 시크릿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금쪽이 무슨 소중한 금쪽 같은 뭐 하잖아요. 그거 내 새끼인가? 근데 어른 금쪽이를 위한 방송을 제가 봤어요. 아이가 실망할 것이 두려워서 아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조우종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 분의 이야기였는데, 그걸 하면서 아이가 실망할 것을 염려를 해서 뭔가 아이가 뜻하는 대로 해주면 나중에 뭐 아이가 25이 돼서 아빠 뭐 람보르기니 사줘 이랬을 때 그러면 당신은 사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다른 출연자들은 당연히 아니라고 막 네가 돈 모아서 네가 사야지 왜 그걸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냐 그러는데 조우정 아나운서는 거기서 그래 한번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 조우정 아나운서가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거절을 못 하겠대요.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실망을 하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항상 자기의 감정을 꾹꾹 눌려왔다고 해요. 그냥 자기가 참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딱 오은영 선생님께 지적을 한 게 당신이 그거를 화가 날 만한 일도 그렇게 참고 넘어가게 되면은 상대방을 악하게 만드는 거래요.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게 되는 거고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감으로 해서
상대방을 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실망을 하건 뭐건 간에 그 감정은 상대방의 감정이지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금속하는 내 새끼요. 고맙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제가 잘 안 보는 채널이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가끔 피드에 뜨면 보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배우면서 자라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사랑을 받을 자격 없다 이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사랑을 그토록 많이 베푼다. 이런 발상이 이기적이고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냉정하고 이렇게 배웠지만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사실은 타인을 돌보는 일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어제 봤던 그 클립이 생각이 났네요. 타인에게 영원히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을 돌보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것입니다. 꼭 알아주세요. 24분입니다. 네. 어떤 일이든 쉬워지기 전에는 어려운 법이다. 그거요. 아이고 어디 갔지? 자, 요거 짧게 할게요. 한 3분만 할게요. 구글의 미래 어떻게 사람보다 사람 같은 AI를 만들었나? 구글 포토 업그레이드 다 하셨어요? 이제 이거 과금돼요. 구글 포토 다들 그거 연결해 두셨을 텐데 자동으로 이제 100GB당 2,900원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과금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동안 우리가 올린 구글 포토로 구글은 열심히 이미지 학습을 한 거죠. 네, 왜 구글이 그 서비스를 공짜로 하는 생각을 했지만 절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로 이제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지 위치 정보를 학습하고 이 사람이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이탈리아 피레체를 여행을 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이 사람의 다음 여행지는 어디일 것이다. 그러면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다시 추천을 해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글 포토만 가지고도 열심히 학습을 했다는 거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Sarah and Avi, today's insight is about Google. How did it create AI like a human being rather than a human being? 어떻게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AI를 만들었을까? 입니다. 언어는 끝없이 복잡합니다. 얼어 죽겠다. I'm freezing 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 추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문자 그대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순다르 피차이라는 구글 CEO예요. 인디아. It's India, right? Yes. 자연어 이해 분야의 돌파구 람다를 소개할 수 있어 흥분된다며 말했습니다.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 람다라는 게 앱인가 봐요. 람다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온라인으로 개막한 구글 개발자의 주인공이었다. 피차이 CEO는 기조연설 초반 직접 람다를 소개했고 약 10분을 할애해서 람다의 성능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업무도구, 워크스페이스처럼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라 개발 중인 인공지능 모델인데 상용화된 제품이 아니라 개발 중인 모델을 이렇게 10분에 걸쳐서 소개를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람다는 어떤 주제든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언어 모델이다. 예컨대 람다를 활용하면 명왕성, 종이비행기 같은 사물과 대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기기가 일부 학습된 정보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기 때문이다. 이날 시연에 등장한 명왕성은 자존감이 높았고 종이비행기는 제게 발랄했다는 거죠. 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까? 나는 내 가치만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저 난쟁이 행성이라고 부르죠. 명왕성에 빙자한 AI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람다는 2013년, 허가 2013년에 개봉을 했나요?
이렇게 옛날에 개봉했나? AI 사만다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표현, 화법을 보여줬고 공상 영화 속 기술이 현실에 구현된 셈이다. 특정 조건에 맞춰서 약속된 문장을 제시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은 결코 관대한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한두 문장 사람 흉내를 내더라도 조금만 대화가 길어지면 맥락 혹은 구체성을 놓치기 십상이다. 네, 이 다음 기사는 내일부터 할게요. 벌써 28분이라서요.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이구, 여러분들의 그게 많네요. 네. 열심히 보지. 오늘 19분이나 들어왔어요. 19분이나 고맙습니다. 혹시 6월 1일에 영향일까요?